안녕하세요. 냥냥냥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좋은 양, 나쁜 양, 이상한 양이 펼쳐지는 시간. 오늘은 도파민 양에서 캠퍼스 핫 이슈에 대해 솔직 담백한 토크를 나누고 궁금하단 양에서는 진행자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그럼 오늘도 함께 즐겨주세요. 냥냥냥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과 첫 만남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먼저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용음악과 박소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용음악학과 보컬 전공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 21학번 남가영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통물류공학과 20학번 임재혁입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원래 5명이 한 팀을 이루잖아요. 네. 아쉽게도 오늘 일정상 불참하게 된 주연님, 무슨 과였죠? 문화 콘텐츠학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학과였나요? 네. 문화 콘텐츠학과 21학번 김주연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저희가 10번의 시간 동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건데요. 저희 냥냥냥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코너가 오늘은 2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코너가 뭐죠? 지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핫이슈였나요? 네, 맞아요. 오늘은 도파민 양 캠퍼스 핫이슈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핫이슈 주제는 바로 팀플레이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 팀플레이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는 네. 이제 실용음악과의 특성상 팀플이라고 하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4명 단위의 그런 것보다는 합주를 좀 많이 하는 그쵸, 편인 것 합주죠. 같아요. 오, 합주조가 있고. 그럼 전공에 있어서 팀플 말고 교양 팀플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교양 팀플을 해봤었는데 네. 그게 어떤 수업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예. 같이 5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하는 팀플이었어요. 10만 원 창업 프로젝트 뭐 그런 거였나요? 네, 약간 창업 뭐 어쩌고 프로젝트였는데 네. 이제 같이 자동차 해서 부품 조립도 하고 해서 저희 팀이 꼴등했던 기억이 나요. 꼴등하면 성적이 어떻게 영향이 가나요? 그것까진 물어보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은님 팀플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안 해보셨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전공 말고 교양에서요? 네. 아. 항상 혼자 듣고. 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용음악과 분들은 전공 학점이 얼마나 배당이 되나요? 저희 한 20학점? 그게 아니잖아. 전공학점. 네. 4년 동안 한 그쵸. 100 100? 몇 8? 108. 죄송해요. 잘 몰라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1, 2학년, 1, 2, 3학년 동안 한 학기에 전공 몇 과목, 교양 몇 과목 이렇게 구성되었었나요? 일일이 세지 않았는데. 아, 그런 거 안 세요? 너무 학교를 대충 다녔나봐요. 원래 이런 걸 세나요? 네. 어머.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네.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애들끼리. 이번 학기 전공 몇 개 들어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게 스몰 토크의 시작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 학기 5개 들어가 2학년 때 늘상 그랬고, 이제 2학년 2학기 갈수록 이번 학기 6개 들어. 3학년 1학기 이번 학기 7개 들어.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교양을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 8학점을 들었어요. 교양만. 아이고. 별로 안 들은 네, 거죠. 4과목밖에 못 들었는데 그 이유가 매 학기마다 다 전공 수업을 들었어야 돼서 그만큼 그냥 필수만 채워도 18학점, 막 20학점. 진짜요? 그래서 교양 못 듣습니다. 그러게요. 헐. 교양을 들을 틈이 없으셨겠는데요? 예. 근데 선택 교양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게 이제 필수? 4년 동안 10학점인데 이제 그럼 4년 동안 10학점이요? 예. 교양 선택은 4년 동안 10학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당이 돼요? 전부 다 해서요? 4년 동안? 네. 저희는 사실은 저희는 많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어머? 어머. 일단 제가 찾아본 결과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 빅밴드 같은 선택 빼고 전공에서 이제 필수 아닌 건 빼고 네. 1학년 때 5개, 2학년 때 5개,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6개. 전공이요? 네, 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듣는데요. 그런가요? 네. 저도 그 정도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군요. 저희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을 뿐. 그냥 뭐 들어야 되면 듣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공에서는 팀플이 또 많은 과잖아요. 네. 실용음악과가. 그래서 교양에서는 좀 팀플이 아닌 개인 플레이 강의들을 좀 골라서 듣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은님도 교양에서의 팀플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나요? 그렇게 잘 포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아, 표정을 알겠습니다. 같이 송출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이는 라디오. 다음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해야겠어요. 네, 제가 팀플했던 경험을 좀 나눠드리자면은 네. 저는 아직 교양에서 팀플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오. 1학년 때였는데 웹툰의 세계였나? 제가 그거 듣고 계세요? 네 현재 그걸 듣고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웹툰의 세계였는지 경영 컨설팅으로의 초대였는지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둘 다 아무튼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7학번이셨던 형이 계시는데 이제 자료 조사를 해오잖아요, 다들. 근데 나무 위키를 그냥 긁어왔던 그 기억이 아직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나무 칠학번인데? 위키. 그때는 어머. 챗GPT 없어가지고 나무 위키가 대세였거든요. 되게 노력이 가상하시네요. 그래서 제는 1학년이었으니까 뭐 그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은 팀플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혼자 하셨는데 소은님? 저는 항상 혼자 해가지고. 혼자요? 자기 뭐 자신에게 실망했던? 전공에서도 전공에서. 네. 잠시만요. 네. 방송사고. 소은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란했던 건 아니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 지은님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꼴등했을 때가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네. 제가 그 꼴등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같이 자동차 조립을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거 되게 못 만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중요한 최종 조립을 맡았는데 저에서 다 밀려가지고 아이고. 네, 제가 약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간 트롤 짓을 제가 했습니다. 어휘가. 갑자기 좀 반성이 되는 단어 선택이었네요. 마지막으로 가영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딱 교양 때 팀플을 한 번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 좋은 결말이었거든요. 되게 협력이 잘 되고 뭔가 분배가 딱딱딱 돼서 역할이 그냥 뭔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누구가 이걸 맡아서 이걸 딱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PPT 만들고 발표하고 이게 그냥 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팀플이 참 어렵다 하던데 이렇게 잘 됐다니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네. 잘 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광고 홍보학과도 있잖아요. 네. 네. 혹은 또 디자인 대학교에 있는 미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팀플을 할 때 항상 PPT를 시키잖아요. 잘하시겠네요 하면서. 너무해. 여러분들이 그 과를 밝혔을 때 맡게 되는 역할이 따로 존재하나요? 저희는 이제 일단 발표 이런 거는 저희한테 잘 시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닌가? 저는 오히려 발표를 그때 제가 그냥 네. 했는데 네. 교수님이 저한테 남가영 학생은 무슨 과예요? 이래서 저 실용음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거 전공이에요? 해서 저 피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에? 보컬인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뭐 약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오.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을 밝혔을 때 맞는 역할보다 나이를 밝혔을 때 맞는 역할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전공밖에 안 들었으니까 교양을 하나 들었거든요. 저번 학기에. 근데 그것도 팀플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복학을 하고 제가 학회에 들어갔어요. 전공 학회.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무슨 공모전 같은 거를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학년에 있던 3살 어린 여자분과 그리고 밑에 학년 분이 네. 같이 팀을 이뤘는데 그 3살 어린 여자분이랑 저랑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같은 과라서 대면대면한 사이지만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이제 조장을 하래요. 근데 조장을 하는 게 이제 부탁이 아니라 살짝 너가 해라는 그런 류의 말이었었는데 근데 뭐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운 자리는 또 아니었으니까 그래 할게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살짝 좀 기분이 나빴던 어떡해. 상황이지 그러게요. 않았나. 뭐 나이 많다고 사실. 그쵸.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직해 보이셔가지고 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신뢰감을 주는 그런가요? 네, 인상이니까. 인상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또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저희 학년은 20명 남짓입니다. 한 학년에. 근데 팀플이 한 학기에 막 3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를 시작으로 3학년 2학기까지 진짜 거의 한 10개 이상은 한 것 같아요. 팀플을. 와. 근데 팀플을 보통 하다 보면 한 3인 1조, 4인 1조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과 엄청 팀을 많이 이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모두가 잘하면은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서 평판이 다 갈리는 그래서 이제 다 잔혹하다. 이 사람은 A등급, 이 사람은 B등급 오, 그게 다 이제 프로듀스 101 같은 예,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평판이 살아남은 친구들끼리 좀 더 친해지고 걔네들끼리 이제 우리끼리는 안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무섭네요. 예, 다행히 저는 살아남아서 A등급 당첨되셨어요.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저를 조장시켰던 그 여자분은 가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네 지금 평판이 어떡해. 너무 안 좋으셔서 어떡해. 근데 그분은 좀 잘못한 짓을 하셨어요. 그래도 대학이니까 네, 사회 맞아요. 나가기 그쵸, 전이니까 그쵸. 다들 조금만 사랑으로 보듬. 고 싶었지만 어려웠나요? 압니다. 저도 그분과 그것이- 또 다른 팀플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쉽지 않죠.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다 떠넘기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어떤 행동이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너무 너무 짜증나서 인상 깊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 사시거든요. 네. 좀 지방에서 사시는데 매주 왔다 갔다 하세요. 맨날 기차 타고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한테 이거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알겠어요 했는데 막상 다음 주에 공부를 해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어 하니까 시험 공부를 했대요. 개인 시험 공부를. 그냥 그렇게 개인 공부를 하고 남에게는 그냥 하나 툭툭툭 맡기면서 그렇게 팀플을 진행한 좀 괘씸한 분이셔가지고. 너무 괘씸한데요? 근데 그분을 이제 저한테만 보여준 그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고 보니까 이제 뒷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대학에서 네, 사실 한 학년에 20명인데 소문도 빠르고 한데 사실 막 간보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랬다. 그 옆에 있던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또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좀 곤란한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은 실용음악과 분들은 합주를 팀플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되게 길게 잡고 하나요? 보통? 저희가 1학년 때 특히 합주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같은 수업 시간마다 그 곡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좀 나름 빡세게 많이 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마다 새로운 곡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원래 저희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기존 곡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곡을 편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원곡을 같이 카피해서 연습을 하는 거는 뭐 다들 이제 실력 있으시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편곡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서로 머리를 좀 많이 싸매고 하셔야 돼서 기악분들 특히 더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편곡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이제 유일한 기악 전공으로서. 네. 네, 편곡을, 근데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른데, 제 경우에는 원곡을 일단 훑고, 네. 그 원곡을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략적인 거. 근데 그 대략적인 거가 이제 장르가 될 수도 있고, 템포가 될 수도 있고,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꿨다가, 네. 이제 거기에 디테일을 쌓아야 되니까 악기별로 뭘 칠 건지 보컬은 어떻게 부를 거고 코러스를 이때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사실 1학년으로 입학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뭐 코드 바꾸면 되겠지? 뭐 좀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일주일이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이제 속도가 잘 안 나니까. 네. 그런 류의 과제 수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냥 매년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매년. 그럼 매년 전공 5개 들으면 그 5개가 다 편곡하고 일주일마다 발표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화성학 같은 이론을 배운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화성학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은 전공 과목 중에 그렇게 막 편곡하고 이런 팀을 이뤄서 하는 활동은 몇 과목 정도 되시나요? 1학년 때는 일단 저희가 방금 말했던 수업이 좀 주를 이뤘었던 것 같고, 왜냐면 그거 하기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뭐가 있었나? 2학년 때는 오히려 그런 수업은 없었고 3학년 때 그쵸. 많았죠. 갑자기 이름 자체가 편곡법 이렇게 맞죠. 갑자기 그냥 해. 네, 편곡법. 할 줄 모르는데 해 이렇게 되는. 근데 약간 그렇게 수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점점 학년이 거듭날수록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편곡 과정.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할 줄 몰랐던 건데 이제 억지로 하게 되니까 익숙함에서 오는 실력 향상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전혀 모르는 개념을 갑자기 하라 하세요. 전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네, 개념. 그냥 네. 그동안 이제 더하기로 계속 수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1을 할 거야 이번 학기부터는 그거를 이제 너네가 팀플로 만들어 와 라고 하시었는데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과가 팀플이 좀 많이 요상한 게 한 학기 중에 한 학기 팀플이 아니에요. 반학기 팀플이에요. 네.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이론 수업을 하시다가 중간고사를 보시고 팀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이공학관을 사용을 하는데 이공학관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갇혀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이럴 수가. 혹시 실용음악과 분들도 뮤지컬에서 갇혀 계시나요? 네, 많이 갇혀 있었죠. 아무래도. 네. 소우님은 얼마나 갇혀 계셨어요? 반나절은 있었던 것 같기도 반나절. 하고요. 네. 좋습니다. 고민 중.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사실은 캡스톤 팀플을 하다 왔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안 끝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캡스톤이 좀 중요한 과다 보니까 캡스톤 졸업 논문 대체여서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좀 교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곧 은퇴하실 교수님을 만났다 하면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겠죠?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좀 실적이 중요한 교수님을 만났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생도 붙여주시고 뭐 기계도 다 붙여주시고 이러면은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도 좀 혼나고 왔어요. 왜 혼났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기분 안 좋아서 딱 봐도 네, 혼냈다 맞죠. 살짝 그런 류의 혼남이어서 끝나고 애들끼리 그냥 신세 한탄도 한번 하고 그쵸.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플을 한 1시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 안 끝나서 친구들한테 상당히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캡스톤 졸업 논문 대체면 어떤 걸 주로 발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4년 동안 많은 거를 배웠잖아요. 전공에 네. 관련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자유주제, 자유발표, 자유구성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팀원들과 함께 자료조사부터 연구 배경부터 해서 연구 방법, 실행론, 결과. 그래서 결과로 이걸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데까지 1년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를 만드는 건가요? 예, 연구를 맞죠. 발표하는 거? 예, 맞아요. 아. 그냥 거의 논문을 한 편 쓰는데 그러네요. 논문 형식이 아니라 그냥 PPT 형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혹시 운전면허 따셨나요? 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전 있어요. 그거 한번 태워드릴게요. 진짜요? 자율주행 자동차를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저희. 저 태워주세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면허 면허 없으면 없으면서요? 못 하나요, 혹시? 과 건물에서요? 네, 과 건물이에요. 아, 면허 면허가 없으면 있어요? 안 돼요? 예. 아. 네, 면허가 없어도 탈 네. 수는 있긴 한데, 네. 조작법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또 아. 이게 좀 비싼 기기라서. 아이고. 아이고야. 제가 그냥 혼자 가서 타면 안 되나요? 예. 내일 당장 가서 타고 싶은데. 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건물이라서 항상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건물이라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이런 아무런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태워서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연구가. 네. 그래서 조교님께서 잘 타라하셨어요. 우리끼리 잘 타면은 되지 않을까. 잘 타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아주 잘 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냥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태워드리겠지만 네. 아쉽게도 그럴 시간이 없거나 네. 또 우리끼리 이미 잘 탔으면은 네. 못 태워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아쉽네요. 네, 슬프네요. 네, 그럼 도파민 양 어떠셨나요? 다들 이번 주제가 팀플이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좀 모든 과에 대한 것들을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또 과가 단 2개다 보니까 주연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아쉬워요. 교양에 있어서의 팀플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경험을 못 들어서 좀 아쉬웠던 도파민 양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도파민 양.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공대의 네. 팀플도 들어보고 네. 저희의 팀플도 나눠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은님은요? 네, 저도 몰랐던 그 공대의 사실들, 그런 흐름들을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떠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루했었을 만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들려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드라이브 라는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No drive 보고 싶고 그럴 때 Oh,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네, 노래 좀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상당히 좋네요, 노래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 김현철님의 드라이브였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김현철님이 혹시 유명한 가수신가요? 엄청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하세요. 진짜요? 네. 근데 약간 옛날 가수십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노래를 많이 발매하셨나요? 네. 네. 그쵸. 그 왜 그래 아시나요? 몰라요. 아, 한 모르시나 소절 보다. 불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네. 유명한 가수고 맞죠. 사실은 음악 말고도 다양한 OST나 그런 감독으로도 많이 하시고 지금 교수도 하고 계세요. 네. 우리 학교 교수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럼 첫 번째 코너였던 도파민 양을 끝으로 이번에 두 번째 코너인 궁금하단 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단 양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저희 팀원들이 진행자를 제외한 팀원들이 진행자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준비를 해왔어요. 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취합을 해봤고 오늘의 질문은 5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한 뒤에 제가 어느 분이 이 질문을 했는지 맞춰보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치.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뭔가요? 소우님. 재영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네, 빠밤. 제 MBTI를 궁금해 하셨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같으신지? 뭐 같은지? 일단 네. E. 네. 이 맞나요? 아직 안 알려줄 거예요. 아, 그래요? ES 네. FJ. ESFJ 2개 틀렸습니다. 아, 저 알겠습니다. 네. ENTJ. 2개 틀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서 말 못하겠네요. 아, 저번에 말해주셨잖아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언제 말했었죠? 지하철 타고 갈 때. 아. 제 MBTI가 뭔가요, 가영님? 바로 바로 INTJ. INFJ. 맞습니다. 아. INFJ였습니다. INFJ셨군요. 네. 왜 저를 E로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다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진행을 지금 상당히 매끄럽게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계셔서 진행 실력이 감사합니다. 완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평소에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E인 줄 알았습니다. 소우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방금 공감했듯이 너무 진행 실력이 너무 좋으시고. 소우님도 F신가 봐요. 맞아요. 공감을 상당히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진행 실력은 비밀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네.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녀요. 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굴러가려면은 진행자가 필요하겠죠. 그쵸. 제가 그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사실 좀 이게 레크레이션까지는 아니고 또 이런 나누는 말을 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 노력이 진짜. 네, 1년간 갈고 닦은 제 실력을 여기다가 또 뽐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알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제 MBTI는 INFJ였어요. 두둥. 제가 근데 사실 E 같다는 소리를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정말요? 네. 정말 의외인데요, 그거는? 그래요? 네. 약간 낯가리는 이일 줄 알았어요. 네. 낯을 조금은 가리는데 네. 제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아. 좀 이렇게 좀 소그룹이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상황. 그럴 때는 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정신이 없으면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들리지도 않고 내가 하는 소리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에너지 쏟기가 좀 싫고 그래가지고 좀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걸긴 하는데 단 둘이 있거나 한 3명? 4명? 딱 요 정도 사이즈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은 아이라서 네. 너무 공감해요. 너무 저도 공감하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네. 말을 잘 못하고 네. 한 2-4명 정도까지가 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럼 소은이 MBTI는 I하고 F네요, 일단은. 아, 네, 이따 나중에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네. 말이 일단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개인 1대1 대화가 가장 편한데 네. 1대1 대화도 또 좀 이렇게 겉도는 대화는 잘 못하고 네. 항상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말을 잘 하는 편이고 이제 외향적인 사람인데 네. 근데 요새 살짝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내향으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이제 기질적인 성향이니까 네. 그렇죠. 외향인 건 똑같은데 조금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외향이랄까? 힘이 저도 없어지는 약간 굳이 사람이 많은 데서 목소리를 핏대를 세워가며 말을 굳이 안 하고 싶고 그게 음. 어른이 된 게 아닐까요? 오. 그리고 이제 굳이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될 상황엔 안 하고 싶고 조금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성숙해졌네요. 완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을 외향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두 번째인 N과 S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N인데요. 네. N은 다들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다 뭐 이런 그쵸. 쪽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맨날 전쟁 나고 네. 맨날 지진 나고 그러면서 누구 한 명 구해주고 그런 잠 오기 전까지 그런 상상을 조금 하긴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하시나요? 소은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표정이 벌써. 저는 S네요. 일단은 표정부터. 그냥 박소은 씨의 MBTI 맞추는 코너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잘 들어가서 너무 재밌어요. 반응이. 저는 완전 S라서요. 네.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냥 자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자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보고. 근데 막 전쟁 나고 좀비 나타나고 누구 구하고 이런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손흥민 되어서 골 한 번 넣을 예정인데 소은님은 오늘 라디오 상상하겠네요. 네, 맞죠, 맞죠. 좋습니다. 지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지진 나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또 좀 현실적인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인 만약에 네, 만약에 좀비 나타나서 이런 거 말고,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재밌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상상해가지고 그냥 가정해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어때? 살짝 이런. 네, 그 정도 너무 좋아요. 혹시 가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극강의 N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심한 게 이걸 예시로 들 수 있는 썰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거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너무 뭐냐면 궁금해요. 저희가 졸업 공연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4학년 때 이제 좀 늦지막히 준비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의 졸업 공연을 보고 그거에 꽂힌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도 자꾸 생각나고 그냥 근데 이게 안 좋게 막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뭘 하고 싶은지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아, 나 공연 때 이거 해야지. 아, 나 이런 상상하고 막. 아, 내가 너무 뭐 이런 노래 해서 사람들 이런 반응하는 상상하고. 근데 그걸 1년 동안 했더니 이제 어떤 선배께서는 그러면 너 엄청 계획적인 거 아니냐. 엄청 막 제의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은 그냥 상상인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노래에서 이런 반응 얻으면 기분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상상? 아무튼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 상상력이 저도 근데 지은이 언니랑 마찬가지로 조금 현실적인 만약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MBTI에서 가장 갈리는 화두죠. F와 T입니다. 일단 수호님은 F인 거 알겠고 네, 맞아요. 저도 F인데 좀 그런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예시가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MBTI에 맞춰서 내 반응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F니까 이게 무조건 진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살짝 그런 생각이 살짝은 들긴 하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배제하게 된 계기가 좀 천성이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즘 들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혹시 소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리액션이 공감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MBTI가 좀 그쵸.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맞죠. 그래서 그냥 저는 찬성 맞습니다. 네, ISF 박수님이었고요. 네. 다음 지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저도 좀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이게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항상 공감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저는 공감보다는 제가 리액션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좀 요즘엔 들더라고요.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좀 하고 있습니다. 가영님 어떠신가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 가끔 내가 T로 변했나? 이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완전 뼈 F구나라고 느낀 게 제 남자친구가 완전 T예요. 근데 이제 서로 뭔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주된 원인이 뭐였냐면 둘이 생각하는 로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약간 뭔가 어떤 갈등의 여지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서 뭔가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 감정을 인정을 처음에 안 해주면 그 다음 말이 안 들려요. 저한테. 맞아요. 그런 정도?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좀 요즘 깨달아요. 진짜 나는 이게 감성적이다가 아니라 그 감정의 정서의 그런 정서적 공감이 먼저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이 저한테 있어서 납득이 아예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럼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좀 자기를 조금은 내려놓고 인정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맞아요. 마인드를 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또 제 정신 건강에도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과 서로 너는 그렇구나, 나도 이렇구나 이런 걸 같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J와 P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J예요. 근데 계획을 막 플래너에 쓰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뭘 하고 저녁 집에 가서 저녁 뭐 먹고 빨래하고 이런 류의 계획을 좀 세우는데 소님 딱 봐도 표정이 피네요. ISFP였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죠, 사람이? 그러게요. 소님 어떠세요? 저는 완전 즉흥파여가지고 계획이란 1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라 계획이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메모장에 계획을 쓰고 있어요. 어떤 계획인가요? 그냥 오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궁금한 거. 근데 그 계획을 못 지켜도 상관이 없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P예요. 좋아요. 지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진짜 예전에는 뼛속까지 피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저는 그래도 진짜 막 제가 엄청 중요한 날 있잖아요. 네. 뭐 하나라도 수틀리면 안 되는 날은 메모장에다가 뭐 8시 기상, 오. 8시 5분부터 10분까지 뭐 씻고 이런 거를 항상 세세하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런 삶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은 네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오. 가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완전 P였는데 네. 완전 약간 요새 완전 J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죠? 여러분 노션 아세요? 노션? 네. 네. 제가 그걸 써요 요새.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션이 그런 계획 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요? 모르세요 혹시? 아는데 저는 필기용으로만 써가지고. 진짜요? 네. 아 저는 노션을 지금 무슨 용도로 쓰냐면 졸업 공연이 곧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쵸.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아예 다 정리하고 계획을 짜고 투두리스트. 네, 투두리스트 말고도 일정 조율하고 이런 걸 다 쓰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인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한 3일씩 근무를 하는데 네.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이제 정해진 틀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느낌? 그래서 J가 된 거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이 P셨고 지금 P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완전 P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숙소를 안 잡을 정도로 P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그걸 MBTI로 포장을 할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네, 네. 저도 재혁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시나요? 포장이 좀 그래서 저 그런 말을 좀 안 좋아해요. MBTI가 MBTI 맞춰서 자신을 포장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T이기 때문에 너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나는 P니까 이제 뭐 여행 갈 때 숙소를 안 잡을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또 나머지 분들이 또 T와 P 분들이 계셔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그런 컨셉의 여행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컨셉에. 약간 무전 여행처럼 그러면 뭐 상관없죠. 약간 진짜 계획 없이 무계획 여행 가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 괜찮죠. 곳에서 골라보는 숙소도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매번 그렇다면 조금 그런 게 아닌가.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네 분의 MBTI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MBTI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니까 각자의 또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고 각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 누가? 네, 다음 말씀해 질문은 주실까요? 정지은이 하겠습니다. 네. 재혁 씨 네. 코로나 학번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가장 하고 싶었던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이 무엇인지. 교내 활동. 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교내에서 20학번인데요. 제가 네. 네. 입학을 했을 때 호수공원에 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그랬나요? 네, 그 폴리스 라인 같이 그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우리 21학번까지 맞아,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2학번까지 있었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를 보고서는 교내 활동은 호수공원에 들어가고 싶다. 왜냐면은 그 딱 호수공원이 누가 봐도 1학년들 거기 맞아요, 앉아서 맞아요. 놀라고 만든 네,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맨날 제가 20학관을 사용을 하니까 20학관 바로 앞이 또 호수공원이에요. 맞아요. 또 호수공원을 딱 거닐면서 또 해 졌을 때 또 호수공원 그 신전 기둥 아시죠, 여러분들? 네, 신전. 신전 그곳에서 이제 딱 봐도 새내기인 친구들이 과잠 입고 앉아서 맞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좀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나 1학년 때 나도 저렇게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나는 1학년 때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아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애들도 안 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소소한 그건데 되게 강력하게. 네, 맞아요. 네. 아직도 좀 아쉬움이 남는 네. 그런 활동이었어요. 근데 교외 활동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활동은 사실 후회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워낙 성향 자체가 좀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교외 활동이라 하면 좀 대외 활동을 말을 하는 건가요, 근데? 네,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대외 활동을 사실은 1학년 때뿐만 아니라 1학년 때는 뭐 할 생각이 없었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도 하나 했었고 사실 지금도 하나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막 아쉬움이 남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어느 대외 활동 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시나요? 어느 지금 너무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요. 아, 지금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3학년 때는
고양시 대학생 멘토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제 전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대외 활동을 했었습니다. 말을 엄청 잘해야겠네요. 힘들어요. 말을 잘하기보다는 체력이 엄청 쫙쫙 빠지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아이들이 또 기가 네, 맞아요. 상당히 좋으니까. 또 그리고 또 장난기가 많은 애들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럴 때요, 무시했습니다. 블랙 제협. 블랙.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대외 활동을 새롭게 또 하나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외국인들을 관광하는 관광 가이드 대외 활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안산에서요? 아니요,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갓생사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수료를 못 해요, 항상. 학교 일에 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료 기준이 막 활동 5회면은 항상 막 3회, 4회 막 이렇게 끝내가지고. 아쉽네. 그래서 갓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정작 이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부업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내나 교외 활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만 또 꼬집어서 듣고 싶어요. 소우님 너무 듣고 싶은 표정이어서 제가 아니면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소우님은 교내 활동 해보신 거 있으세요? 그냥 뭐 학업을 위한 것도 되고 뭐 놀기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동기랑 호수공원을 걸었어요. 오.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그 불빛 맞아요. 나오고 그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싹 풀리고. 딱히 뭐 아쉬움은 없다. 네. 하지만 지금 1학년들이 거기 앉아서 막 네. 놀고 하는 걸 보면 네. 좀 부러운.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랑 좀 비슷한 그런 그러네요. 경험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접니다. 남가영입니다. 네. 오. 자, 재혁 씨는 노래 들을 때 가사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듣습니까? 오, 역시 실용음악가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네요. 저는 진짜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멜로디만 봅니다. 가사를 아예 안 봐요. 그럼 가사가 이상해도 괜찮아요?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럼 카디비 왑 좋아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를?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그럼 다음 노래를 지금 다음 노래는 좋습니다. 카디비 네, 왑. WAP. WAP. 네, 틀어주도록. 네, 아니면 그걸 한국어로 한번 그런 노래 없나? 한국어로. 한국어로? 약간 힙합 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꽂혔던 노래는 보라미유라는 가수 아시나요? 알죠. 네. 그분의 이제 행운을 부탁해 라는 아. 노래였는데 그게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멜로디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취향이 그래서 항상 달라요. 그냥 꽂히는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시 여기 바닷가였나? 네, 맞아요. 그 노래도 좋았고 좀 그런 뭔가 희망적이고 서정적이고 또 그러한 류의 멜로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사만 보시나요? 그러면? 서은 씨는 어때요? 일단 멜로디를 한번 보고 듣고 네. 가사를 너무 좋으면 가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도 멜로디.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럼 그 노래만 꽂혀가지고 계속 들어요. 가영님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네. 멜로디가 너무 별로면은 이제 듣다가 이제 못 들어요. 약간 그런 정도? 근데 이제 가사가 너무 좋거나 그러면 조금 그래도 듣는 편? 가사빨이 좀 크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역시 실용음악가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너무 양질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멜로디만 듣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재영님의 네. 패션 스타일이 궁금한데요. 네. 꾸꾸 네. 5월, 네. 꾸안꾸 네. 5월, 안꾸 중에서 어떤 거일까요? 저는 꾸안꾸를 추구하긴 하는데 네. 상당히 부끄럽네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입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인스타 보다 보면은 패션 막 그런 계정들 있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 네. 많죠. 그래서 막 모자 쓰시고 트렌치 코트 입으시고 네네. 무슨 와이드 팬츠 엄청 펑퍼짐한 볼륨 팬츠 입으시고
막 신발은 무조건 초록색 막 이런 거 신으시고 그런 이름이 정해져 있는 패션들 있잖아요. 네네. 스트릿 패션이라든지 뭐 그런 패션들을 봤을 때 딱히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딱 그 무신사에 있는 옷들은 이뻐 보이고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아메카지라 해야 되나요? 네. 또 그런 이유로 좀 딥하게 패션을 파고 들어가면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개성이 센 걸 별로 안 네, 좋아하시는 맞아요. 개성이 센 것보다 그냥 좀 잔잔한 그런 패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은님은 어떤 패션 스타일 추구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는 그냥 막 입는 것 같아요. 막입. 네, 막입 스타일.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쵸. 저도 약간 굳이 꾸꾸, 꾸안꾸, 안꾸 중에 하자면 꾸안꾸. 사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사촌 누나의 결혼식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좀 이제 꾸꾸 해야 되겠네요. 정장 스트 중요하죠. 입고 뭐 체시 부츠 신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다.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올리면 카톡 테러 합시다. 좋습니다. 카톡 테러요? 네. 왜 안 올려요? 이러면서. 가영님은 어떤 패션 스타일 추구하시나요? 저는 일단 인생에 꾸안꾸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꾸꾸 아니면 진짜 안꾸. 오. 지금은 안꾸입니다. 그냥 푼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너무 빛이 나셔서. 신난다. 네. 약간 평소에 진짜 안 꾸미다가 꾸며야 될 때만 좀 빡 꾸미는 것 같아요. 어떨 때를 말하시는 거예요? 데이트하실 때? 뭐 데이트나 아니면 뭐 기념, 뭐 그런 행사 갈 때? 뭐 그런 결혼식은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결혼식장에서 알바를 해서 그럴 때 또 좀 꾸며요. 안 꾸미면 그쵸. 연락이 와서. 제가 근데 또 돌아다니다가 본 게 있는데 여자들이 가장 빡세게 꾸밀 때 선택지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1번 전남친 결혼식, 2번 오랜만에 하는 여고 동창회, 3번 썸남과의 데이트 중에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아마 2번이 답이지 않을까. 2번 여고 동창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껴놓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딱 그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때 가장 꼽을 것 같으세요? 꾸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 완전 3번일 것 같아요. 3번이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썸남과의 데이트. 네, 그렇죠. 지은님은요? 저도 3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영님은요? 저도 굳이 따지면 3번인데 일단 1번의 경우는 안 갈 것 같고 맞죠. 2번의 경우는 안구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그냥 그냥 적당한 이렇게 꾸꾸. 살고 있다. 네, 적당한 꾸꾸. 왜냐면 다들 격식 있게 나올 텐데 저만 이제 안 꾸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썸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 네, 새로운 시작.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정지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재혁 씨. 네. 시험 기간 때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해오다가 시험을 보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공부 꿀팁도 좀 알려주세요. 공부 꿀팁이요? 네. 제가 감히 공부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정도로 성적이 높지가 않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J라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 미리미리 합니다. 저는 벼락치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정말요? 오히려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면은 막 일주일 전에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미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다 싶으면은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나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당장 내일 시험인데 내가 영어 단어를 안 해온 거예요. 영어 그 지문을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진짜로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근데 그거를 딱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네. 대학 와서는 안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학기에는 제가 팀플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팀플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고 남은 일주일 활용해서 어떻게든 잘 해낸 거 보면은 아마도 이제 벼락치기를 해도 되는 성격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실용음악가 분들은 벼락치기라는 그게 없나요? 시험을 보세요? 지필 평가를? 이론 시험 같은 건 좀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벼락치기에서 되는 그거라기보단 이제 네. 다들 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라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셔서 공부를 안 하셔도 풀 수 있는 부분들이시지 않으세요? 저 1, 조금. 2학년 때는 보통
그러면은 다 절대평가인 거예요? 상대도 있고 절대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그 실력자들 사이에서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 어려운 시험인가요? 보통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보컬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보컬보다는 좀 기악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악분들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월등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반 같은 경우도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꿀팁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 제 자료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유통이 됩니다. 제가 필기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볼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아이패드로 이렇게 필기하고 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자료 공유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 과목을 주면은 쟤가 나한테 이 과목을 주고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본을 많이 유통을 시키는 편이어서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복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저랑 동기이긴 한데 좀 사정상 약 2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서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에 필기를 받았다고 그거를 너무 잘 유용하게 쓸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좀 그때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설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것까지는 근데 아무리 제가 글씨를 이쁘게 써도 이 여자분들의 글씨를 따라가기는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써도 여자분들이 대충 휘날겨 쓴 글씨보다 못 쓰게 된 때 보면은 조금 좀 현타 오는 그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질문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지 맞춰볼 시간을 갖게 될 건데 사실 좀 어려워요. 일단 MBTI는 소은님이 질문해 주셨나요? 누가 질문해 주셨죠? 누구십니까? 뭐 어떻게 말할까요?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바로 남가영입니다. 가영님이셨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인 코로나 학번이신데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은님이실 것 같아요. 저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누구신가요? 제 생각엔 약간 주연님 아니실까. 말투가 약간. 자, 저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주연님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취합해서 저만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네. 다음 질문인 패션 관해서 물어보신 분은 소은님이네요. 아닌가요? 자, 정답 그거 해주세요.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바로 남가영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네요. 진짜 어려워요. 사율이 너무 안 좋네요. 진짜 어려워요. 누가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질문. 노래를 들을 때 가사 먼저 멜로디 먼저는 지은님 인가요? 네, 맞아요. 드디어 하나 맞췄네요. 자,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그럼 소은님이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입을 쉴 틈 없이 놀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웠어요. 네. 저희 벌써 이렇게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제가 엔딩곡으로 왑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노래가 방송 심의상 안 될 것 같아요. 19금 달려있네요. 클립 버전 없나요? 클립 버전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집 갈 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집 갈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가지 코너 도파민 양과 궁금하다는 양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크루들의 성격과 어떤 질문들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 양양양 많이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곡 러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If this world were mine. Hey, Roman numeral 7, babe, drop it like it's hot. If this world was mine, I'd take your dreams and make them multiply. If this world was mine, I'd take your enemies in front of God. Introduce them to that light, hit them strictly with that fir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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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Hey, Roman numeral 7, babe, drop it like it's hot. If this world was mine, I'd take your dreams and make them multiply. If this world was mine, I'd take your enemies in front of God. Introduce them to that light.